이제 와서 경매를 배운다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투자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는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게 본질입니다. 경매 진행 절차 9단계만 알고 계셔도 경매 전체의 퍼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매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매 진행 절차 9단계만 알고 계셔도 경매의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1단계 물건의 검색입니다. 그럼 물건의 검색은 어디서 하나요? 가장 크게 두 가지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경매는 대한민국 법원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정보를 보기에도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초보자가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가 조금 더 보기 쉬운 사이트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검색하는 사이트입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라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굿옥션과 스피드옥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국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굿옥션이 1년에 92만 6천 원입니다. 이제 막 경매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기 불편한 그 법원 경매 사이트를 다시 이용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료 같은 무료 경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보단 자료가 다소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 경매 사이트에 비하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초보인 여러분들이 바로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추천하는 무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트는 이 영상 하단에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2단계는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토지,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을 1단계에서 찾았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그 물건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그 물건을 통해서 수익 혹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하기 위함이죠.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2단계 시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경매 진행 절차 9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2단계 시세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올라오는 개수가 약 50건에서 3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은 약 1만 7천 건 정도가 됩니다. 차고님, 저는 경매 물건 1만 7천 건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1만 1000에서 1만 2천 건 정도 되기 때문에 1만 7천 건의 물건은 확실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운이 아주 좋으신 겁니다. 물건이 많이 나와서 운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럼 제가 17,000건을 전부 다 검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물건을 검색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검색한다는 건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 검색에 대한 범위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물건을 검색하세요. 여기서 잠깐 시세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물건을 검색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좋던 좋지 않던 내가 그곳을 원하던 원치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부동산 딱 세 곳만 들어가서 경매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전세나 매매가를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떨리고 무섭다고요?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부동산에 먼저 들어가 보지 마시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자, 물건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약속 장소, 출장, 여행을 간다면 그 근처의 물건을 가볍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역시 간단하게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경매 진행 절차 3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바로 임장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해당 물건을 봐야 한다는 거죠. 추후 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많은 초보자분들이 임장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처음 임장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임장을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혹은 무엇을 알아봐야 되고 많은 사항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임장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분들은 누군가요? 전문가분들이죠.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의 임장을 보고 마치 임장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초보자는 초보자답게 임장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초보자의 임장은 무엇일까요? 그냥 술래잡기 하듯이 그곳을 찾아가서 눈으로 위아래를 훑기만 하고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4단계는 법원 입찰입니다. 경매 단계에서 가장 쉬운 단계가 바로 이 4단계 법원 입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기일 입찰표를 작성을 하시고 보증금과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처음 법원을 방문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마치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경매 법원은 사실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고 누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방문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법원은 전국에 딱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의 주소지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5단계는 낙찰 혹은 폐찰입니다. 폐찰이 되면 어떡할까요? 다시 1단계부터 4단계를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낙찰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낙찰자는 경매 용어로는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최고가를 부른 사람일 뿐 아직 해당 부동산의 주인은 아닙니다. 경매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라고 했죠? 법원이죠. 따라서 법원은 기존 채권 채무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낙찰이 되고 나면 일주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간 항고 기간을 주는데요. 총 2주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의의가 없다면 최고가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 기한을 통보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단계는 잔금 납부입니다. 한마디로 언제까지 찰 금액을 납부하라는 말입니다. 통상 30일에서 40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하면 바로 납부한 그날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 안에 대출을 알아보고 잔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럼 대출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디서 받는 걸까요? 바로 7단계가 대출을 받는 단계입니다. 5억짜리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예를 들어보면 5억이라는 금액이 모두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현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경매는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출이 안 나오게 돼서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처음 법원에 제출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역할도 경매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앞에서 대출 관련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명함이 바로 대출 상담사 분들의 명함인데요. 낙찰을 받게 되면 추후 그분들과 반드시 상담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8단계는 명도입니다. 경매의 꽃은 명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명도가 무엇일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임차인 혹은 기존 주인은 원하지 않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도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마지막 단계의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단계 엑시트입니다. 우리 이 물건 왜 낙찰받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받았잖아요. 내가 직접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엑시트 없이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을 위해서 낙찰 받으신 분은 엑시트를 해야 경매의 진정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엑시트까지 하고 나면 딱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무수한 불안과 수많은 생각들은 그저 내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했던 거구나. 근데 알고 나니까 어때요? 경매로 돈을 버는 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는 관심이 생기게 된 걸까?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거면 경매에 관심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매에 관심이 생긴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시기에 직감적으로 어떤 기회를 감지하신 거예요. 그 관심을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